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5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는 창원시의회 역사에 아주 뜻깊은 이정표가 세워졌는데요. 창원시 통합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지방의회 정서 속에 오직 실력과 경륜으로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기대가 큰데요. 창원시의회 이혜련 의장 모시고 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서의 소회와 함께 창원시의회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영남 지역 지방의회에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역 여성계와 후배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당선 소감도 궁금하고요. 의장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여성 리더십, 이 부분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 지금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많은 여성 후배님들,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의 씨앗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길이죠.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네. 우리 여성 후배들에게 조금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장으로서 활동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역대 창원시의회 여성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5선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5선이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네. 배우고 또 보람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활동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뭔가 변화를 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최대한 노력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이제 전공이 예술 쪽이라서 네. 예술 분야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들 마무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는데 정말 지역민들한테 감사드리죠. 네. 네, 그렇군요.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창원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여성 의장을 네. 배출해 내는데 앞장서 주셨던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 의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구성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23석, 민주당 21석, 진보당 1석. 앞으로 매 안건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창원시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의회는 국회의원이 이제 23분, 그다음에 진보당 한 분 계시고 이제 민주당 21분 계시고 해서 23대 2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팽팽한 그런 긴장감 있는 이런 구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저희 창원시 의회가 교섭단체 조례가 4대 때 마지막에 이게 통과돼서 지금 올 7월부터 교섭단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있어서 각 당의 원내 대표들 그분들과 또 원내 대표단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협치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간다면 이게 부의장님도 지금 백승기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오히려 지금 창원시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면서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어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우려가 나오는 것은 강기훈 창원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와 의장 당적이 좀 같아졌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대 이렇게 보면 사실 시장님과
시의장과 같은 당인 사례는 몇 번 있었죠. 창원시에서는 많이 네, 있었죠. 네, 그렇게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의회는 의회가 하는 역할을 네. 원칙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평부에 관련된 견제 감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사실 창원시에 지금 산재 있는 많은 문제나 네. 그다음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그런 문제도 그 일방 통행은 없을 겁니다.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각자 맡은 역할에 네. 아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원칙에 가까운 그런 의정 활동들을 펼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창원 특례시가 당면한 현안들 또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통합창원시 출범 16년 만에 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마창진 구조로 해체까지 언급되는 상황인데 이번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시민들 가까이 있으면서 보면 시민들이 이 통합하고 나서의 체감하는 거, 네.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긍정적인 의견들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네.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바라보고 가겠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북청장 직선제라도 하겠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민의 의견들을 물으면 설문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이게 뭐 주민투표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통합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면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그동안 16년 동안 이제 창원 시민들은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불만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그 지역적인 정체성 같은 게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그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보면 지금 보면 교통 관련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각자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 정체성, 그다음에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학부모들에 대한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 그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한 번은 짚어봐야 네, 겠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창원시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웅동지구나 팔룡터널 재구조화 문제 등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 분쟁이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안들도 많은데 이번 전반기 임기 내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뭐 중재나 결단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진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잘 아시지만 이게 좀 오래전부터 누적돼서 지금 계속 네.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실타래가 엉켜 있듯이 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행정적 절차도 필요하고, 이게 또 민간인들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걸 단실에 어떻게 정리하겠다라고는 네.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 지금 저희 이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질적인 이 지금 우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네. 이 큰 대형 사업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창원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거나 잘못한다고 그렇게 뭐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나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같이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 의견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해결하는 게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염려되는 부분은 항상 있죠. 그리고 네. 이게 기간이 언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도 감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창원에는 참 난제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난제가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시민들이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 몇 년째 소송과 운영 중단으로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게 저희가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 네. 이게 우리 시만이 해결한 방안을 내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나 옆에서 이제 그 관심 있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피로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어쨌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사와 문화예술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 창원에서 의장님의 그 전공이 미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의장이 되시기 전에도 문화 인프라 구성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립미술관 첫 삽을 떴죠. 첫 삽을 떴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 창원에 처음 와서 처음에 통합해서 성산아트홀 있고 도림미술관 있고 또 삼일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10년이라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타도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 문화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놀랬던 건 시립미술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100만 도시에서.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유니시대 개발 이익금으로 그걸 짓게 돼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첫 삽을 뜨게 됐는데 2028년도 되면 미술관이 완공되고 네.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구 해군 부지였죠. 시운학부라고 이제 있었는데 그쪽에 거기 이제 아트홀 짓는 계획이 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그것도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9월경에 이제 아트홀이 이제 오픈하고 하기 때문에 시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연장, 그다음 전시장, 그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라서 시내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도시라 비교해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뭐 이렇게 큰 대도시 특례시급에 이렇게 가서 보면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참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또 특히 젊은 층에서는 부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청년들이 지금 유출이 제일 많은 상황이고, 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인프라 확충에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참 하실 일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지역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9표 차로 당선이 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앞서도 우리
지역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셨지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가 제가 이때까지 한 선거 중에 가장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운 선거였고, 그래서 또 이렇게 9표 차이로, 선거에서 이제 승리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네. 저에게 지역민들께서 선택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해 우리 지역구 내에는 보면 여자동 특히 이제 잘 아시지만 여자천 지금 요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도로 건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지 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네, 물이 많이 없어지고 하천의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생태하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그 주민들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서 지금 보면 물이 없는 도시는 소멸한다라는 그 하버드 교수 논문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은데 이게 물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 기후를 보면 더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떨까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문제가 이제 여서동 쪽에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는 상가 지역이 있고 구도심 쪽에 이제 우리가 근대 역사 관련된 일제 장정기 시대 때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이제 주택들 근대 근조물들을 활용한 관광 이제 코스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해군과 함께하는 지금 군항 투어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이 사업이 2028년 되면 끝나는데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진해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이 근대 역사에 관련된 관광 코스로는 대한민국 메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 잘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태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이제 재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 그다음에 이제 그 보행로라든지 또 아이들 학교 이제 가는 그 주변 환경 개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공약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죠. 네. 자, 이렇게 현안 이야기들 나눠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차례인데요. 백만 창원 등의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 참 창원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많으실 테고 앞으로 미래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위산업체나 우주항공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진해의 신항까지 2040년이 되면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고 많이 그렇더라도 같이 조금 잘 발맞춰서 나간다면 창원이 다른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 대체로 보면 창원 참 살고 좋은 데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 뒤에 흐리게 말하는 거는 조금 문화 인프라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백만 창원 특례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